이제 골프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접하기 어려운 그 운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많은 골프장들에서 이제 업무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한때 골프장 그 회원권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골프 회원권이 이렇게 이제 자꾸 떨어지고 그다음에 골프장들이 수익성이 안 좋아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2014년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2013년은 또 더 했었죠. 자,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보시면 뭐 폭락, 그다음에 뭐 자본금 다 까먹었다, 그다음에 부실 골프장 M&A, 뭐 이런 손님 줄고 뭐 이런 회원권이 휴지곡 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시장 패닉. 자, 이게 2013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20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골퍼들이 주로 국내에서 많은 어떤 그 골프의 부킹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무슨 문제가 됐냐면 문제가 아니고 자 코비드 19 더하기 젊은 계층의 골프 진입으로 인해서 지금 골프장들은 아주 그 부킹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즉 풀부킹의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프장의 매매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회원권 가격이 자 2020년에는 이제 폭등했다 하는 개념으로 내용으로 신문기사 왔죠. 아까 2013년, 2014년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고, 자 회원권 가격 상승률 1위는 뭐 레이크사이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두산중공업의 클럽 모우가 1,850억 원에 매각이 됐다. 그래서 2020년 7월 13일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올 6월 7일에는 홀당 100억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개념이 아니라 100억이라는 내용으로 그 신문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자, 이제 홀당이라는 개념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골프장 일반 18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제와 회원제로 이제 나눠지는데, 대중제는 회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부킹을 통해서 가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원제는 그 특정한 회원권을 산 사람들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18홀이 예를 들면 1,850억 원이면 홀당 거의 한 6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9억 곱하기 18홀 하면 대략 1,850억 정도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100억이라고 나왔죠. 100억이면 18홀이죠. 18홀이면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27홀이죠. 27홀. 여기는 계산을 1,850억 원에다가 여기는 이제 27홀을 해야 됩니다. 18홀이 아니고 27홀이니까. 자, 그러면 18홀짜리가 1,800억이 된 거고, 지금은. 자, 여기 27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제
약 70억 잡고 18홀이니까 7, 8에 56, 5니까 1260억.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1260억짜리가 지금은 1800억 정도로 가격이 상승되었다. 매매 금액이. 요런 이제 현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내용이 잘 뜨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잠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 클럽모우 1850억 원에 매각됐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자, 2020년 7월 13일자 내용이면 보시면 되겠는데 1850억 원에 이제 매각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27홀 골프장이다 보니까 1850억 원을 27홀로 나누면 대략 69억, 68.5억 정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당 100억, 4년 만에 2배 뛴 골프장 몸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로 이렇게 홀당 매매가가 지금 현재 100억까지도 나와 있다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골프장의 이 인허가나 그다음에 골프장 개발이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골프장들을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과거에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그 흐름과 2013, 2014년의 흐름과 2020년, 2021년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골프장이 갑이 되었습니다. 갑이. 그래서 부킹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해외 여행이 이제 열리면 과연 이게 그 지금 회원권 가격이든 그다음에 그린피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질지 요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이 어디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린피, 골프장 이용해서 그린피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골프장의 이제 전동 카트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식음료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샵, 즉 이건 뭐냐면 골프 용품 파는 곳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골프 용품 대여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온 사람이 골프 클럽을 안 가지고 왔던 거나 아니면 또 이제 신발이 없다든지 이런 걸 이제 빌려서 하는 부분인데 이 5가지 중에서 대부분 큰 게 이제 이 그린피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골프장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그린피, 그 다음에 카트피, 그
그다음에 식음료, 이런 식당을 이용하는 식음료, 그다음에 프로샵, 골프용품 파는 곳이 되겠고, 이제 빌려주는 것까지 해서 이제 골프장의 수익원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면 이렇게 뭐 임야든 뭐든 어떤 그 토지에 그다음에 노동이 들어가고 자본이 더 투입이 되고 그 시행자, 즉 개발업자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이 되어서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골프장의 면적은 대략 30만 평을 필요로 하는데, 이 면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략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가모의 면적이 대략 49,962제곱미터. 즉 이건 뭐냐면 대략 한 12,000 내지 1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2,000, 13,000 정도. 17,000 되겠네요. 17,000, 5만 제곱미터니까 대략 17,000. 자, 18홀 규모의 이 송출 CC라고 하는 이 골프장의 면적이 대략 66만 1,252제곱미터, 즉 대략 한 30만 평 가까이 되는 이런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1가모의 면적의 몇 배가 되는가 해서 이제 골프장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예측,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 1가모가 한 18개 정도가 모이면 골프장의 전체 면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즉 삼성동에 만들어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면적이 대략 건물의 면적이 보시면 28만 9,770 977평, 28만 977평 정도 되죠. 대략 한 30만 평에서 2만 평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인데, 건물의 연면적이 이제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뭐 지금 층수나 뭐 이런 높이들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측치였고, 대략 요게 이제 면적이 28만 평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대 주변에 있는 블럭을 하나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보면 95만 8,9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략 이 블럭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 하나의 면적보다는 더 크죠. 이 면적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면적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골프장 면적의 18홀 규모 골프장 면적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건물 연면적이 약 24만 4,271평 연면적이, 자, 이 부분이 되겠고, 건물은 뭐 높이는 참고적으로 555m, 지상 123층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바닥 면적, 토지 면적이죠. 87,770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총 면적이 자, 90만 5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삼성역에서 포스코 센터까지 해서 그 길이를 쭉 내려서 대치역하고 하계울역까지 하게 되면 대략 면적이 90만 5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 건대 면적하고 건대 주변에 있는 블럭 면적. 자, 요게 이제 이 골프장 하나가 30만 평인데 30만 평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길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길이. 자, 보통 전봇대를 가지고서 이제 길이를 재는데 여러분들이 도심지는 30m 간격으로 전봇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농촌은 5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창고나 건물을 보시면 이 세워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벽체를 구성을 하죠. 자, 요 폭이 대략 1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여러분들의 보폭과 그다음에 1m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샌드위치 판넬 요런 부분들이 다 폭이 1m 정도 된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도블록 즉 경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경계석 이렇게 경계석이 이렇게 대략 1m입니다. 대략 1m. 자,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 보시면 이 1m 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보폭이 상당히 넓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은 대략 한 4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벽돌은 190 그러니까 1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길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시법이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죠.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 시설과 그 부대 시설, 이용하는 시설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업,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자,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원대우, 뭐 회원권 뭐 이런 거 할 때 회원이라는 개념은 법으로 나온 거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회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용자는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해서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 이제 일반 이용자, 회원, 그다음에 회원제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해서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자,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눠진다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하는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에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요한 후 영업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이라고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서적에서 보면 그 시그니처 코스라고 하는 건 이제 명성 있는 코스 설계자가 디자인한 코스를 시그니처 코스라고 하고 트로피 코스는 이 시그니처 코스 중에서도 뛰어난 입지 조건의 디자인과 레이아웃 수준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 등 부대 시설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골프장을 트로피 코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제 골프장 설명을 드리면 자,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이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회원이라고 문제 푸는 거죠. 자, 규모는 18홀 이상, 총 코스 길이는 6,000m 이상으로 되고 1홀당 평균 길이는 333m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중제 골프장은 어떤 거냐? 정규, 일반, 간이로 나눠진다. 여러분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대중 골프장은 18홀 이상, 코스 길이가 약 18홀 기준으로 6,000m. 그다음에 일반 대중 골프장은 9홀에서 18홀 미만, 총 코스 길이는 9홀 기준으로 3,000m. 자, 간이 골프장은 3홀에서 9홀 미만으로 6홀 기준 2,000m 정도가 규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m 정도. 자, 부지 면적은 자, 18홀 이상이 108만 제곱미터죠. 108만 제곱미터. 아까 이제 우리가 92만, 90만 뭐 해서 아까 면적을 봤었죠. 규모를. 자,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면적이 18홀이 이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0만 평으로 했을 때 제곱미터로 할 때는 108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 평으로 해서는 30만 평. 자, 그래서 아까 그 대치동 쪽에서 면적,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GBC, 그 다음에 건대 그 한 블럭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잡으시면 골프장의 18홀 규모의 하나의 그 골프장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가모가 몇 개 정도가 있으면 30만 평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채시법의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자, 대중골프장의 병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제와 대중제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대중제 골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비를 내게 되면 18홀 만에 그 회원제 골프장만 만들어도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보통은 18홀 플러스 9홀 해가지고 하나의 골프장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회원제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제도 같이 이렇게 병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등록 체육시설업의 설치 기간하고 대중골프장의 준공 기한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회원제죠.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회원제 골프장 업을 등록하기 전까지 대중제 골프장의 설치 공사를 마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법 채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 기간하고 대중골프장 준공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원 모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채시법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언제 모집을 하느냐?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이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니까 적어도 30% 이상은 공정이 된 이후에 모집을 하라고 이제 하고 있고, 회원의 모집 방법하고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 모집 인원은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일 때와 이제 미만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 합계액이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안 해놓고 회원을 너무 많이 모집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체육시설업의 승계. 그러니까 회원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나 어떤 그 경매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회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그 다음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 이럴 때는 그 상속인, 영업 양수자,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경매, 그 다음에 파산 관련된 환가, 국세징수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상기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 형태별로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이 되어 있다고 구분을 되어 있고요. 자, 운영별 형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탁금 회원제, 사단법인 회원제, 주주 회원제, 연 회원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속하는 것이 예탁금 회원제. 자, 그래서 처음에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회원권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분양을 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식처럼 액면가가 있는, 이제 주식은 액면가가 있고 이걸 다시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게 되죠. 그 주식의 시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회원권도 처음에 분양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가 붙어서 이 회원권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탁금 회원제가 이제 주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특정 시설의 이용권이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계약 만료 후에 예탁금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유동성 기타 자산이고, 자, 그래서 예탁금제가 많다고 했죠. 소유권 개념보다는 채권 개념이고, 다른 일반적인 채권 채무에 비해서 권리가 축소되는 제3채권으로 분류된다. 뭐 하여튼 어쨌든 채권 개념이다 하는 부분이죠. 대중골프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일반, 간이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형 특성으로 보면 평지형, 해안형, 산악형으로 나와 있고 과거에 도시화가 덜 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오래된 골프장일수록 도시 근교에 많이 이제 입지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열이 낮았기 때문에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시 주변이 됐고, 산악형은 지금은 이제 골프장 예정 부지의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입지에 있어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산악 쪽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토목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산악에 위치를 하게 있고,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가 잘 안 나죠. 자, 그래서 해안형은 뭐 외국 텔레비전 또 골프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해안을 다 해서 입지한 골프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입지의 특성을 보면 대도시 입지형, 지방도시 입지형, 관광단지 입지형이 있고, 이제 그 보면은 골프 회원권의 거래 시장의 구분을 보면 수도권, 충청,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뭐 코어 코스, 싱글 페어웨이, 컨티뉴어스, 그다음에 18 홀스 코스, 그다음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어 코스는 이렇게 좀 모여 있는 형태고 싱글 페어웨이는 이렇게 18호를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갑처럼 생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싱글 페어웨이 18홀 코스 이제 이제 리터닝 라인스 하는 부분이고 더블 페어웨이 하는 게는 좀 면적이 좀 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이고 자, 그 다음에 더블 페어웨이 18홀 코스인데 리터닝 라인스 그러면 이제 반반 나눠 가지고 9홀씩 하는 부분이죠. 자,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형태는 코어 코스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코스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용부지의 면적, 투자자의 투자 목적, 주변 토지의 이용 사항 및 밀도, 품질 요구 수준, 운전자분의 가용 범위, 경쟁 골프장과의 차별화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골프 그 전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 간 비교 가능한 품질, 골프장 사이에 자, 경기성, 그다음에 경관성, 코스의 관리 상태, 명성, 입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골프장끼리 이제 비교할 때 하는 품질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처럼 이런 부분들이 골프장의 가치 형성 요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의 특성이 이제 조금 그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자, 레저 산업의 고유 특성인 사치제라고 이제 뭐 좀 구별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긴 덜하지만 소비자 성격이 강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크죠.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이 장기이고 각종 인허가 관련 환경 민원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그다음에 교통 조건하고 배우지 특성에 따라서 사업성이 좌우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적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거는 이제 그 GDP가 1인당 2만 불 이상, 그다음에 유연 근무제, 교통망 확충으로 지방 골프장 접근이 용이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부분으로 자리가 매김됐다. 그러니까 사치제라고 구분해놨지만 실제는 지금 대중적인 운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자, 골프 산업의 구조 변경. 이제 뭐 이게 이제 2013년, 2014년 정도가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별로 되지가 않죠. 수요 초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골프 수요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2013년, 2014년 형태인데 자산가치 증식수단 종료가 됐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골프를 얘기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통계가 지금 잘 잡히질 않아서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계가 지금 현재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작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경영협회, 골프장 경영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골프장들만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제, 대중제 해서 이렇게 하고 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대중제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골프장들은 2007년 기준으로 이제 2,442개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골프에 관련된 부분이 더 열악합니다. 환경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매출이 좀 더 줄어드는 이제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의 성장성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 골프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프장의 구조, 이게 한 개의 홀, 한 개의 홀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홀의 직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게 깃대가 들어가 있는 이 홀컵에 대한 설명입니다. 108mm 이 정도 되고 깊이는 이게 108mm 정도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그다음에 깊이가 이런 게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요 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mm 이상. 자, 한 뼘도 채 안 되는 작은 원통에 무게 45.93, 직경 42.67mm 크기의 볼을 이제 넣는 그런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 구조를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번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티잉 그라운드 약 600제곱미터 정도 부분이고 매 홀 첫 샷을 날리는 지역이고 흰색 마크는 대회 시합용 백티.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일반 남자 골퍼용 레귤러 티, 붉은색은 여성 골퍼용에서 레디 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워터 해저드라는 부분 있죠. 호수 내의 호수, 연못, 습지, 냇물 등 의도적으로 설계된 장애물이고, 자, 세 번째 요 부분들이 이제 잔디가 짧으면서 나와 있는 페어웨이라고 합니다. 폭이 30에서 60m 정도 되고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이어지는 잔디가 잘 깎여진 지역. 모든 골퍼들이 티샷을 이 지역에 떨어뜨리고자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프, 잔디가 좀 길죠. 요 색깔이 좀 진한 곳. 잔디가 덜 다듬어진 풀이 긴 지역. 샷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크로스 벙커. 페어웨이 옆으로 길게 늘어진 벙커.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요 그린 주변에 있는 가드 벙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린 주변에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는 운폭페인 모래 웅덩이. 그 다음에 그린. 자, 그린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7번 600제곱미터 풀을 가장 짧게 깎은 홀이 있는 지역으로 볼이 매끄럽고 빠르게 굴러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홀의 구성. 9홀 구성은 파3 2개, 파4 5개, 파5 2개 해서 파36. 그래서 9홀이 36, 36에서 72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에서 보시면 뭐 몇 파 뭐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18홀의 배치를 보면 자, 이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가 같은 두 개 홀이 연속되어 배치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죠. 코스의 첫 홀과 나인홀은 파3를 배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진행이 밀리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홀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 그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골프장의 공급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은 18홀 회원제 골프 사업이고, 자, 이건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약 31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이고, 자, 경부고속도로 쪽에 이제 하행선 북천 IC에서 이제 10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강남 지역에서는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이 전체 31만 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시면 체육시설 용지, 회원제 골프장 18홀이 40% 정도, 그다음에 건축시설 용지가 1.6%,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7.2%. 자, 원형 보전 녹지.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0.6%, 도로시설 용지가 이제 0.6 해서 이제 1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은 이 전체 면적 중에 40%만 골프를 칠 수 있는 면적이 나머지는 다 부대
관련된 부대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요. 특히 이 원형 보존지와 조경 녹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운동시설, 편의 및 관리시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골프 코스, 홀 연장, 파수, 그다음에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그다음에 주차장, 클럽하우스, 휴게소, 창고 및 관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 등록 면적. 골프 코스는 24만 5천이고 주차장, 조경지, 조정지, 그 다음에 관리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골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토지 이렇게 해서 앞에서 봤던 비율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업 절차 중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설립 및 토지 매수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랜드 오픈까지 걸린 시간이 약 6년 걸렸습니다. 6년 동안 해서 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 이전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기간은 무엇이냐? 자, 토지를 매입하는 기간입니다. 자, 30만 평이라고 하는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6년 이내에 그 공사를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회원권이 이제 분양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회원권은 언제 분양을 해야 되고 공정률이 언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 용지 공시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골프장 용지 공시지가. 자, 평가의 기준을 보면 자, 토지 용도가 특수하고 거래 사례가 희소하여 시장 가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이제 특수 토지라고 하는데, 자, 골프장 용지는 광천지 뭐 이런 용지와 함께 특수 토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장 용지는 표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골프장 조성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 원가와 감가액 산정 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법을 쓰는 것이고,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이 클수록 높게 평가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투입 비용과 골프장의 가치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집 가격이 낮은 산악형 골프장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신규 골프장과 같이 투입 비용이 파악이 용이하고 감가의 정도가 적은 경우 원가법이 유용하고, 자,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편의 제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접근법이 한계가 있고 거래 사례가 희소합니다. 특수 물건으로 거래 사례 적용에 한계가 있고, 그 가치 형성 요인을 서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래 가격에는 사정 보정 요인이 많이 있죠. 즉 골프장은 어쨌든 매출이 이루어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았던 이제 골프장들이 뭐 70억, 작년에 70억, 그다음에 지금은 뭐 100억 홀당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실제 25에서 35억 정도 홀당 투입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그 홀당 공사 가격이. 그러면 이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 관련된 권리금인데, 이 부분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원가법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원가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지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균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골프장이 앞서서 본 바와 같이 40% 정도는 골프 치는 곳, 나머지 60% 정도는 골프 치는 것 외에 뭐 원형 보전지, 그다음에 뭐 그 조정 해저드 뭐 이런 것들로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합쳐서 이제 100%가 되는 것인데 이 골프장 용지는 당해 골프장에 등록된 면적 전체를 1단지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0%는 개발이 됐고 60%는 개발이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에 불구하고 전체를 1단지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구분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들어간 비용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각각 회원제 골프장 표준지와 대중제 골프장 표준지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의 원칙을 보시면 원가법 평가를 하고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 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골프장 안에 관리시설, 즉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1단지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자, 전제는 평가 예외의 전제. 그 원가법이 안 만든 경우에는 자, 원가법 평가 가격이 인근 지역 동일수도권의 유사 지역의 유사 규모 골프장 용지 가격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의 예외로 원가법 사용을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대부분 원가법으로 골프장 용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가능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평가한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가격을 조정해서 유사 용도 표준지 평가 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예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법 평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의 기준 원칙, 원가법을 한다고 그랬죠. 자,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조성 전 토지의 소지 가격. 소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발을 하기 전, 개발 전 상태의 그 토지의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 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적정 이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결정이 되죠. 1단지 평가하는 거고. 자, 조성 전의 소지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골프장으로 조성되기 전 개별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정해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의 가격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 가격, 소유 상태의 골프장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래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하고 1단지로 비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행 비용을 보면 이제 직접법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죠. 조성공사비 등을. 자, 그래서 구성 항목을 보면 토지 용역 수수료, 인허가 용역비, 설계 감리비, 각종 부담금, 토목공사비, 개발업자의 일반 관리비 및 직간접 경비, 기타 PM 용역 수수료, 민원 해소 비용 등이 이제 그 비용 항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골프장 용지 조사 평가 대상 제외 범위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를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조경수, 그러니까 화체되지 않은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않는 시설물하고 조경수 등 빼라. 그 다음에 교량이나 급배소 시설 등이 건축물 재산세의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해라, 제외해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취득세 및 제세 공과금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적정 이윤, 그 다음에 기타 공사비 요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가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그 항목들이다 하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장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등록된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면적. 자,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골프장이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 즉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 용지에 대한 면적을 부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사용 승인이 나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골프장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구별해 보면 골프 코스,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해저드, 그린 등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주차장 도로, 조정지, 조경지, 그다음에 이제 관리 시설, 보수용 잔디 및 묘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용어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지를 구분해 보면 개발지, 그다음에 원형 보존지. 아까 한 50% 됐었죠. 이거는 한 40% 됐었고 나머지 기타로 이제 채워졌는데 골프 코스, 주차장, 도로, 조정지, 조경지가 이제 개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현재까지 원형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임야 등이 이제 원형 보존지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형 보존지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단지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체육 용지로 지적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골프장 용지로 등록된 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실제 지목은 체육 용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체육시설이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은 각각 표준지입니다. 각각 표준지 별도로. 자, 그래서 각각 표준지로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골프장의 조사 사항, 표준지, 명칭, 대상 지역, 소재지, 홀수, 회원제냐 대중제냐, 회원수, 매장객 수, 연 매출액, 그린피, 프로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등록 면적, 개발지 면적, 원형 보존지 면적, 표고차, 동절기, 평균 휴장 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 조사 평가할 때 이제 참고를 해라 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13년에는 이렇게 이제 조사하라는 거였고, 2014년은 이런 거, 2015년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18홀이고 개발지 면적은 70만 제곱미터, 원형 보존지는 40만 제곱미터, 등록 면적은 110인데 여기 이제 개발지가 좀 면적이 너무 넓죠. 원형 보존지보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개발지 및 원형 보존지의 소지 가격. 자, 개발지도 원형 보존지도 즉 110만 제곱미터의 소지 가격이 15,000원이었고 제곱미터당 홀당 공사비가 25억 원. 자, 이걸 가지고서 과거에 어떻게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했는지를 보시면 자, 첫 번째로 개발지 및 원형 보존지의 소지 가격이 15,000원이었으니까 110만 제곱미터가 이 15,000원이었다는 것이죠. 조성공사비 총액은 25억 원씩 18홀이니까 45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지에 귀속되는 제곱미터 공사비를 보시면 자 450억 원이 70만 제곱미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64,000원. 그러면은 개발지의 공시지가는 원래 소지 가격, 개발하기 전 가격에다가 개발된 부분을 더하면 79,000원이죠. 자, 그러면 개발지와 원형 보존지의 면적 비율에 대한 평균을 해보면 79,000원 개발지의 시장가격 곱하기 7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15,000 원형 보존지에 대한 그 단가죠 곱하기 40만 제곱미터에다가 이거를 더한 거를 110만 등록 면적으로 나누면 55,700원.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소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도록 했죠. 자,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거래사례를 구하고 거래사례, 사정, 시점 수정,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을 해서 소지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소지 가격. 자, 이렇게 해서 15,000원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방법이 그 조성공사 및 그 부대 비용으로 해서 이제 제곱미터당 그 조성 공사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성공사비 이제 면적을 곱하면 이 조성공사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 세율이 곱해지고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두 개를 합해서 나누면 49,971 해서 나오고 기타 공사비 요인들을 감안하면 42,000원을 이제 조성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홀당 가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홀당 26억 8,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7홀 그래서 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하면 724억 정도 나오고 취득세 포함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49,859. 그다음 기타 요인 곱해서 42,000. 이것도 이제 이제 개발 관련된 비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성전 토지 가격에다가 조성공사비를 해서 산정 가격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장의 이제 담보평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담보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의 특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수익성 부동산이고 회원권이 별도로 유통됩니다. 즉 회원권과 분양가는 다릅니다. 분양가. 즉 회원권은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형성되는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분양가와 회원가는 좀 다르다. 회원권의 가격은 입지 요인이 중시되고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며 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강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지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마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기후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조성 원가는 홀당 25에서 35억 정도. 물론 이제 그 입지에 따라서 산악형이냐 평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설계 비용, 환경 영향 평가 비용, 인허가 비용, 그다음에 기초 토지 가격 부분들이 있고, 자, 등록 면적, 골프장의 구직 면적은 이제 등록 면적인데 원형 보존지는 20% 이상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 관리시설, 환경설계. 자, 담보평가는 이제 토지도 평가하고 건물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 평가를 하고 조성원가 기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가격은 클럽하우스, 뭐 이런 각종 건물. 그래서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상 누계액을 뺀 원가법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기구 가격에서 원가법에 의한 부분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원가법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거래사례비교법 잘 안 쓴다고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사례 홀당 거래 단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0억 또는 뭐 100억 정도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홀당 이걸 가지고 와서 사정 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해서 이제 비중가액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골프장과 골프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수익하는법은 이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기가. 자, 물론 자기 자본 가치와 타인 자본 가치를 더해서 이제 수익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자, 매출액을 추정을 하고 매출원가 추정하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추정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5년치를 추정하고 자기자본 비용 결정해서 자기자본 가치를 산정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직접 환원법에 의한 이
골프장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달러당 부분으로 45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되겠죠. 원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장객 수가 있고, 그린피, 그래서 입장료 총액, 자, 골프카 대여료, 드라이빙 레인지, 이건 이제 골프 연습장, 시급료, 상품 판매, 기타 매출. 이게 약간 이제 그 골프장의 수익성, 어디서 수익원이 오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성비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입장료 총액, 그린피, 뭐 대여료,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부분이고, 자, 총 매출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고정 운영비, 그다음에 변동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 합계가 이렇게 돼서 자본비용 충당금, 뭐 관리비, 그러니까 대체 충당금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고정비, 그다음에 가변비, 그다음에 대체 충당금 뭐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용이 총계가 나오죠.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영업이익이 나오죠. 종합환원이익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종합환원이익이 지금 일반 부동산보다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액을 가지고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자, 매출액으로 베이스를 깔아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느냐, 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가지고 관리비를 가지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이 환원이율을 적용하는 율이 좀 달라집니다. 많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은 좀 높은 환원이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직접 환원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수익환원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CF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DCF는 요거는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골프장의 1년, 2년, 3년, 4년, 5년치에다가 이제 6년 복귀 가치를 해가지고 첫 해는 이제 그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내장객 수가 좀 달라지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이. 자, 그린피도 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입장료도 달라지고, 대여료,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장, 시급료, 프로샵, 기타. 그래서 총 매출이 이제 이렇게 좀 변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프로샵의 매출 원가, 시급료, 그래서 매출 원가 소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면 총 매출액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비용, 그래서 고정, 대체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총 비용이 나오면, 이 아까 총 매출액, 이 지금 매출 원가를 공제한 총 매출액에서 이 비용을 총 비용을 뺀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DCF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할인율은 여기도 역시 14%로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매도 비용을 빼고, 그다음에 캡레이트 10.5%로 환원한 부분이 합쳐져서 이게 1277만 9,457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DCF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원가법하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프장을 평가할 때는 이제 매출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트에서 들어가서 그 골프장에 이름을 쳐서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정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시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담보 취득 시에 유의사항을 해야 될 건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전과 사업계획 승인 후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지 확보 면적이 얼마나 되냐, 골프장 입지 조건, 접근 조건,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주의 의지, 운영,
경험, 신용도, 시군구의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 인근 지역 내 경력 골프장의 유무 또는 건설 중인 거 있나, 사업계획 승인 중인 골프장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공사 진척 상황, 자, 물리적으로는 얼마고 경제적으로는 얼마큼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회원 모집 현황, 사업계획 승인 기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담보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을 보면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자, 감정평가 금액의 적정성, 담보 취득 시 유의사항, 회원수 및 예수 보증금, 입지 조건, 회원권 분양 시기, 그다음에 예수 보증금, 공제 후 대출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제 부킹을 하기 위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보증금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부킹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이제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골프장으로 봐서는 유동부채,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를 취득할 때는 이런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최근 3개년 연 매출액, 그다음에 등록 면적, 개발지 면적, 원형 보존지 면적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형 보존지라고 하는 것이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입지 기준이 나와 있고, 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산림에 대한 원형 보존지 확보율이 100, 그러니까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본 바와 같이 적정한 그 원형 보존지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돼야 되겠죠. 20% 이상. 자, 그래서 골프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골프장 용지, 즉 표준지 평가가 있고 담보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거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매출이 좋기 때문에 경매 평가는 거의 없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감정 평가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